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간만에 보는 폭등이 나왔는데 해외 시장은 반대로 나스닥이 윗꼬리 달린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그것도 윗꼬리를 상당히 크게 달았죠. 미국은 드디어 꼭지를 찍은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한 것일까요? 우리 시장이 상승 의미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장 시작 전 동시호가에서 삼성전자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늘 시장 폭등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단지 삼성전자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이 오르겠다라는 것이 아닌 지난주까지 마감 상황을 보면 갭 상승 출발하게 되면 웬만해서는 폭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초가에 풋 매도 대응도 좋지만 콜 매수 대응도 나쁘지 않았고, 또 특히 지난주 후반에 계속 풋 매도 단타로 이 콜 매수를 할 여력을 쌓아놨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콜 매수를 해볼 만했죠. 사실 갭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콜옵션 매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결론이 쉽게 나요. 내가 콜 매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콜 매도자라고 했을 때 갭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로 콜 매도를 해서 시장을 뭉갤 것인지, 아니면 나 잘못 걸렸다 판단하고 재빠르게 손절매, 그러니까 콜옵션을 매도한 것을 빠르게 환매수를 해서 손실을 막을 것인지, 이렇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시초가에 비싸더라도 콜 매수를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초가 이후로 콜 매수를 할 자신이 없었다면 최소한 10시 30분 이후로 홍콩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한데도 우리 시장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특히 현물 매수가 대형주에 그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 거기서라도 콜 매도자들은 콜옵션을 환매수했어야 되는데요. 실제로 옵션 시장에서는 10시 50분부터 콜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환매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와서 개장 후 10분 만에 외국인이 현물 매수가 1,800억 들어오고 선물 매수도 1,800억, 그렇게 들어오면 더 이상 볼 것 없이 오는 폭등이다를 예측했어야죠. 차익 비차익 모두 10분 만에 1,300억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러면 시장이 보통 강세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콜 매수를 부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옵션 시장도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이 콜 매수를 강하게 질러댔는데, 보통 현물 매수를 하면 해지로 외가격 풋옵션 매수를 하던 외국인들이 이번에는 현물도 강력 매수, 선물도 강력 매수, 외가격 콜옵션까지 강력 매수한 장면은 거의 역대급의 롱포 장전이라 좀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미니 선물이나 미니 옵션이 합성 선물 또한 외국인들은 강력하게 상방으로 질러댔으니 정말 역대급으로 상방으로 지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급등으로 말미암아 장중 선물 미결제 약정은 무려 16,000계약까지 증가를 했고, 장 마감까지도 13,582계약이 증가를 했으니 정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12월 말 들어서 가장 많은 선물 미결이 증가한 것이니 이 시세를 결코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상승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지난주에 마이크론이 급등을 해서 삼성전자 오르고 또 하이닉스가 오른 것일까요? 오늘 낮에 메신저가 엄청 돌았어요.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 정말 부지런하게 팔로우업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다 부질없는 것이라고 봐요. 어제 우리 시장의 특징은 저는 바스켓 불균형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외에도 현대차나 모비스 같이 그동안 더럽게 언더퍼폼했던 종목들이 폭등을 한 거예요. 반면 대만 시장은 시초가에만 강세를 보였을 뿐 하루 종일 못 올랐죠. 또 이머징 마켓 이중대격인 인도 시장은 시초가 이후로 그냥 떡실신을 해버려서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또한 방금 마감한 나스닥이 도루묵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야간 선물은 양옵션 변동성만 가라앉히고 얼마 빠지지도 않았죠. 따라서 우리 시장은 해외 시장과 관계없이 기간 조정을 겪거나 또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 언더퍼폼이 정상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오늘 오른 종목들이 시장이 밀려도 버티게 된다면 벤치마크를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사고 나머지 종목들을 팔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대충 8천억 정도 주식을 샀어요. 삼성전자 4,280억, 하이닉스 2,820억, 삼성전자 우선주 520억, 현대차 657억,
딱 이 네 가지만 계산해도 대충 8천억 나와요. 나머지는 안 산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시장을 당겨 올리면서 콜 395와 400에서 롤링업 해지가 나왔는데 화요일 시장은 아무래도 해외 시장 영향으로 소폭 갭 다운 출발하겠지만 빠르게 낙폭을 만회한다면 시장은 기어코 콜옵션 오버슈팅을 주고 나서 기간 조정 국면에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둘러보도록 할게요. 유럽 증시는 조심스럽게 밀렸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이 음봉이 아주 중요한 조정 신호였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비록 낙폭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연속된 음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입니다. 증시 말고도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 살아있다는 게 그게 또 진짜 문제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것이 그동안은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의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 전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증시는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꾸역꾸역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을 기점으로 유럽 증시에서 음봉이 연속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누가 트리거를 건들면 증시도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말로는 코로나 락다운 확산 우려라고 하지만 그러면 어제 왜 유로존 금리가 급등했을까요? 메르켈은 이 코로나 상황이 역대 최악이라고 하면서 더 강한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올랐단 말이에요. 참고로 이 파웰리 여린은 채권 가격이 제법 내려간 상황에서 발표됐기 때문에 미 국채, 그러니까 특히 미국 단기 국채의 하락에는 영향을 줬다고 봐요. 그런데 유로존 국채 하락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냥 지난주의 채권 급등이 오버액션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유로화의 약세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오늘도 터키 리라와는 급등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유로존 아니지만 이 사이드 국가들, 이 헝가리의 포린트화도 굉장히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는 리라화와 포린트화가 둘 다 급락을 한 거예요. 예. 환율이 급등한 거니까 이제 급락이죠. 예. 통화 가치는 급락. 그러니까 유로존 병방 국가들이 이 취약 국가들이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로존도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는 거죠. 커머디티도 비슷한 논리로 움직였는데요. 골드는 유럽 세션 시작하면서 계속 내리기 시작해서 미국 세션 시작한 무렵에는 1820달러권까지 밀렸는데 미국 세션 마감할 때는 1806달러까지 밀려버렸어요. 이게 단순히 파월이 연임 때문에 밀린 걸까요? 저는 오히려 그동안은 그 골드에 거품이 껴있던 것에 대한 조정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 국채, 유로존 국채의 다이버전스가 해소되기 전에는 골드에 대한 적극적인 롱베팅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유럽 시장 정리하면 파웰이 연임 소식 발표 전에 이미 채권 시장은 조정을 시작했고요. 또 골드도 미리 빠지기 시작한 상황에서 낙폭을 확대한 거고, 또 증시는 상승 탄력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수동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참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였죠. 개장 전 이미 나스닥 선물을 포함한 지수 선물들이 강세 출발한 상황에서 개장 후 나스닥이 초강력 상승을 보이면서 30분 만에 1%에 도달했어요. 플러스 1%. 도달하고 나서 살살 밀리기 시작하더니 또 1시간도 안 돼서 갭 상승을 하고 그 달린 부분을 싹 반납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유럽 세션 마감 무렵까지 추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권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동안 반등을 하다가 본장 마감 2시간 전부터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라는 아주 큰 윗꼬리 음봉이 나왔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락 신호인 이 윗꼬리 음봉이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윗꼬리 음봉 하나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따라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하락이 조건이 하나 갖춰졌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이 주범은 지난주에 옵션 만기 때문에 억지로 시장을 당겼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숏 커버링이 마무리되자 냅다 집어던져서 나온 하락인데 테슬라, 아마존, 인투이트, 엔비디아 이런 것들이 크게 밀렸어요.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 비자 이런 결제 관련 주식들이 밀리는 건데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일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밀리는 것이 단순히 인플레이션으로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꺾일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밀리는 것일 수 있지만 실물 경기와 증시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모더나가 7% 상승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이 미국 시장도 위협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 모더나 상승 이해해.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고르게 오른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저는 미국 시장이 드디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초입이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에 S&P 콜옵션 매도를 쌓아왔는데 오늘로써 이제 확실하게 수익권에 들어섰고요. 이제 나스닥도 올라온 대로 콜 매도를 쌓기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번 주 주봉은 이 나스닥 주봉이 도지 정도로 보고 있어요. 아직은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또 기존이 상승을 주도하던 종목들이 쉬어갈 망정 바로 아래로 처박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나스닥 주봉이 도지가 나온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나스닥 풋옵션을 매수할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계속 나스닥 콜매도 단타를 하면서 재원을 쌓을 계획입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시장은 어제의 상승으로 콜옵션 변동성도 크게 상승했는데 그 이야기는 풋옵션도 고평가 구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쯤은 더 푸닥거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좀 도와줘서 이 보합 정도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시초가 이후로 또 그 위로 급등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장중 조정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장중 조정이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다시 뭐 400포인트를 돌파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410 콜옵션을 매도를 해서 1대2 레이쇼 스프레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네이키드로 콜 410을 매도한다는 뜻이 아니라 4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콜옵션에서 재차 롤링업 해지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또 콜 고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콜 매도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콜 395 매수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410을 1대2로 매도하는 레이쇼 스프레드를 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잔존일 감안했을 때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시장이 마냥 하락을 해서 전일이 8포인트 상승을 모조리 뒤엎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거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봐요. 특히 초반부터 막 내리까갖고 뭐 5포인트 밀고 이런 거는 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초반에 내리까서 395포인트대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3000을 살짝 깬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풋매도를 적극적으로 쌓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장마감 때까지 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장중에 아주 작은 반등만 하더라도 풋매도는 이익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변수는 있어요. 홍콩 세션이 불안감이 있어서 저는 장중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막 때리는 게 아니라 395포인트 근접할 때 풋매도를 쌓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풋매도하는 것은 오후 2시 이후 홍콩 세션이 반등에 실패한다. 그러면 저는 풋매도는 장중에 들어간 건 다 치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강세 콜 포지션과 네이키드 콜 매수는 그대로 홀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나잇은 풋매도는 하지 않겠다. 왜냐면 갭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 뷰는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기름은 여전히 단타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슈가 전략 비축유 방출을 할 거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오펙이 개입을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제는 원자재 가격 중에서 뭐 가스도 많이 빠지고 기름은 나름 반등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세적으로 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은 여전히 단타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통화시장은 달러의 추가 강세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통화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과도한 하락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일단 시장이 멈출 때까지 아주 작은 도치 하나라도 나올 때까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난데없는 변동성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